안녕하세요. 2023년 9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제가 연재 형식으로 텃밭 배추 재배 성장 시리즈죠. 연재 형식으로 제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각개전투식으로 물연병 그리고 녹균병 비료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물 어떻게 주면 좋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당초 예고해 드린 대로 진딧물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딧물. 진딧물 여기 참 방치하면 말 그대로 큰 코 다치는 거죠. 아마 대농들은 전문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진딧물이 없는 깨끗한 그런 그 배추를 생산하지만은 텃밭농 하신 분들은 일단 육안으로 깨끗하다 보니까요, 그냥 나방약 한 가지 사가지고 한두 번 치고 그냥 농사 짓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김장하려고 수확을 해서 배추를 썰어보면 안에 이제 진딧물이 꽉 있죠. 예, 오늘 그래서 진딧물은 배추에 왜 생길까, 또 어떤 진딧물이 생기고 어떻게 방지하면 좋고 어떤 시기에 집중적으로 진딧물을 관리하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금년도는 사실 배추가 성장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꽉 차고 벌써 이렇게 포기를 안아야 되는데, 제 밭에 배추는 이제 겨우 이제 확보된 상태고, 겨우 이제 아마 10월 한 5일이나 7일쯤 되면 거의 이제 결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도 한 일주일 정도 늦다. 왜? 제가 직파를 했는데 직파 실패하는 바람에 급하게 제가 모종을 키워가지고 조금 늦게 제가 모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다. 그러다 보니까 좀 청발이 있다. 일률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직파로 키운 것은 나름 좀 큰데, 요건 한 10월 한 1일쯤 가면요, 한 3, 4일 지나면 이제 드디어 안쪽으로 모아지면서 결굴 하게 될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요 시기가 진딧물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시기다. 왜? 포기를 안고 안쪽에 이제 잎이 덮어버리면 그 안쪽에 약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배추에 생기는 병해충 중에서 오늘 집중적으로 이렇게 진딧물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딧물은 이제 흔히 이제 배추에 많이 생기는 진딧물 종류는 두 가지 정도입니다. 복숭아 혹진딧물, 좀 까무잡잡하고 그게 생기면 과수도 마찬가지지만 잎이 모아집니다. 오그라듭니다. 저 오갈 땐 생긴 것이 오그라드는데, 배추도 어릴 때 아니면 어떤 시기에 이제 혹진딧물이 생기면 역시나 흡접 피해로 인해서 좀 잎이 오그라든다 그러죠. 예, 그런 경우가 생기고요. 배추에 가장 많이 생기는 진딧물은 무테두리 진딧물입니다. 무테두리. 예, 무테두리 진딧물은 이제 생활사를 보면요, 이게 배추라든지 또 냉이, 황새냉이나 이런 것들이 겨울에 활동을 합니다. 이제 그런 잡초, 즉 십자가 잡초나 아니면 냉이 이런데 이제 알로 성취합니다. 중성충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구분할 때 알로. 예, 알로, 이게 그런 잡초 아니면 그런데 활동을 하는데, 대충 보면 한 4월 중하순, 4월 하순부터 5월 상순에 이게 부화를 해가지고요, 이제 부화한 진딧물을 전문용어로 간모라고 합니다. 간모. 예, 음이 못 짜서 간모. 이 간모는 그 다음부터는 수정도 안 하고 단위 생식합니다. 즉 암수 결합도 안 하고 바로 새끼를 넣을 수 있는 귀한 그런 진딧물입니다. 하여튼 곤충 세계 중에 아주 특이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번식률이 강하다. 1년에 보통 적게는 7번, 많게는 20번 이상의 세대 번식을 합니다. 아들을 놓고 하니까 한 마리가 결국은 수천 마리가 되죠. 예, 수만 마리까지. 예, 20세 되면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거다. 특히 이제 여름철에는 조금 발생이 덜하고요, 좀 시원한 봄철 그리고 가을, 특히 이제 한참 배추가 번식하는 9월 중하순부터 다시 개체수가 증가됩니다. 즉
먹고 살만하다 이거죠. 그리고 후대를 남기기 위해서, 즉 종족 보존의 법칙입니다. 후대를 남기기 위해서 이제 9월 중하순부터 개체수가 증가돼 가지고 배추 같은 경우에 보면요, 날라와 가지고 10월달 11월달, 즉 한참 결구를 하고 쌈을 싸고 통배추가 될 때, 그때 발생이 최성기입니다. 최성기. 그러니까 그 발생이 최성기 되기 전 이제 번식수, 그 9월 중하순에 개체수가 증가될 때 지금부터 이제 10월 요럴 때 집중 방지를 해줘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이제 무테두리 진딧물은요, 처음에 생기면 위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방지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하지만 이 뒷면에 붙어 가지고 이제 구침을 박아 가지고 침을 받아 가지고 흡집합니다. 흡집하면서 이제 그 보통 진딧물들은 이제 그 먹은 물을 많이 먹으니까 그만큼 배설을 하는데, 이제 그 진딧물은 배설하면 달감자, 단맛이 나는 그 배설물이 납니다. 그래서 감노라고 합니다. 감노. 이 감노는 또 이 끈끈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게 붙느냐 하면 거름병, 포자가 붙어 가지고 나중에 그 진딧물 배설물이 많은 건 거뭇거뭇해 가지고 보기에도 아주 흉하고 먹기에도 아주 불길해 보입니다. 그게 진딧물의 그런 그 문제점인데요. 문제는 이제 여기에 진딧물은 이제 그 문제가 뭔가 하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그 잎이 이제 모아지면서 이렇게 모아지면서 결구가 되면 그 안쪽에는 약을 쳐도 약이 방제가 안 됩니다. 약을 방제가. 혹시나 여기 있는가 자세히 한번 보자. 이게 요 포기는 제가 지금 약을 최근에 안 쳤거든요. 예. 방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나중에 통배추 농사 잘 짓다 생각하고 이제 김장하려고 절반을 썰어 가지고 뻗겨내고 안에 쫙 뻗기다 보면 계속 요 안쪽 틈틈이 하얀 그 통배추 안쪽에도 전부 다 막 진짜 끈끈한 그런 작은 진딧물들이 아주 지지만 붙어 있습니다. 잘 씻어지도 안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버려야 되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닭장에 있으니까 닭을 주시면 되지만은 일반 농가에서는 농가 다 지어놓고 마지막 방제를 못 해가지고 흠원경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방제하면 좋을까? 이제 약을 칠 때 위에서도 치지만은 측면에서도 쳐가지고 잎 뒷면에도 약이 들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결구가 되기 전에 최소한 2번 이상은 필히 방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게 그 진딧물은 보시면 날개가 없어 보이잖아요. 하지만은 1년의 진딧물은 2번의 날개가 생깁니다. 아래서 깨어나가지고 그 감모가 거기서 정식하다가 이동할 필요성이 있다. 그럴 때는 걸어가는 게 아니고,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은 어깨에 날개 쪽지에 날개가 생깁니다. 날개가 생겨가지고, 날개 생긴 것을 유시충이라고 합니다. 날개 없는 거는 어슬 묻자 무시충, 날개 있는 유시충이라고 하는데요. 유시충이 돼가지고 이동을 하고, 이제 이렇게 9월달 요때 되면요, 9월 말 10월 초 이럴 때 되면 태생적으로 무테두리 진딧물은 무나 이런 배추에 날개에 달린 것들이 날아오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내 밭에 진딧물을 썼는데 왜 언제 생겼지? 그것들이 언제 기와서 생겼을까가 아니고 날라와 가지고 생겼다. 그리고 진딧물 폐중에 또 무시 못하는 게 뭔가 하면, 진딧물이 가해한 곳은요, 이제 바이러스도 옵니다. 바이러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물론 이제 바이러스 감염된 곳에서 구침을 박아서 먹던 것이 날라와서 가해라면 바이러스가 오거든요. 예, 그거는 바이러스 피해도 주기 때문에 방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이제 대표적인 방제 약제는요, 진딧물 방제 약제는 등록된 게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지만 실제 방제해 보면 잘 듣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표적인 것이 보면 뭐 코니도, 뭐 스피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은 제대로 좀 처방을 덜 하고요. 왜냐하면 저항성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래도 좀 듣는다 하는 것은, 제가 나중에 제 댓글에 제가 몇 가지 추천 약제를 등재를 하고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댓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정을 시켜놓을 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다시 한번 거론해 보면요, 세티스 입제, 세티스 과립, 그리고 모벤토, 스트레이트, 팡파레 S, 트랜스폼,
그리고 토리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밭을 장만할 때 보통 그 흙에 뭐 대유, 총진싹, 총체 진딧물 같이 되는 그런 그 잎재를 뿌리거나 아니면 세티스 잎재, 즉 잎재 형태로 된 진딧물약을 뿌려줍니다. 그리고는 멀칭을 하죠. 아니면 심을 때 그 구멍에 그런 잎재 형태의 그 진딧물약을 넣고 이제 그 배추 농사를 지면요, 사람들 보통 방심을 하는 게 뭔가 하면 나는 진딧물약을 땅에 넣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하고 농사 짓는데, 문제는 그 진딧물약의 약효가 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가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냐면은 1년 동안 가가지고 진딧물이 못 먹는 그런 배추를 우리 사람은 먹을 수 있을까요? 결국 못 먹거든요. 그래서 약효 기간이 길어야 한 달 내외입니다. 길어야. 그러면 우리가 배추가 뭐 파종을 하거나 아니면 모종을 하거나 그러고 난 다음에 배추를 우리가 이제 그 수확할 때까지 대체로 한 75일에서 80일, 좀 늦게 수확하는 경우는 85일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제 결구가 시작되는 그 시기가 보통 10월 초거든요. 그러면 모종부터 10월 초면 벌써 35일입니다. 35일. 그러면 이 35일 지나서는 벌써 진딧물, 잎재형 진딧물의 효과가 떨어진 시기다. 떨어진 시기에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진딧물약은 나는 안 쳐도 돼. 이러다가 나중에는 큰 코 다친다. 뭐냐? 배추할 때 쓸어보면 진딧물이 꽉 끼가 있거든요.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보면 기가 막히죠. 예, 그때는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딧물, 잎재, 뭐 세티스 잎재 이런 거 뿌리셨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요 시기 되면은 좀 분명히 방제를 해 주시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제가 진딧물 이야기 말씀드려봤습니다. 아유, 금년도는 지금 어제 오늘 지금도 살살 이슬비가 내리는데요, 계속 비가 오고 지금 배추에 크게 지금 물을 안 퍼고 계속 지금 이렇게, 배추는 진짜 수분 요구도가 많은 거거든요. 물 한 번 안 주고 지금 배추를 잘 키우고 있습니다. 무도 이렇게 지금 잘 크고 있고요. 금년도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처음에 어릴 때 조금 그땐 좀 가뭄이 있어야 살짝 물을 주고는 그 이후에 지금 물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물이 비가 많이 오니까 이럴 때는 배수 관리 잘 해주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두둑이 높아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두둑이 높으니까 버티고 있어요. 이게 두둑이 낮으면 아직 금년도 아직까지 고온이거든요. 예, 고온과 잦은 비, 물병 필수입니다. 현재까지 봐서는 조금 성장은 작년 대비 제가 늦게 모종하는 말이 좀 느리지만은 그래도 현재까지는 깨끗하다. 그리고 지금 그 방제가 잘 됐는지 약간의 충은 먹었습니다. 저도 전혀 안 먹으면 사실 벌레도 못 먹는 거 제가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벌레도 먹고 저도 나눠 먹어야 되는데 조금은 먹었다. 그리고 여기 몇 포기, 제가 지금 요 6포기는 이 채소를 먹으러 제가 약을 안 쳤는데, 특히 요 몇 포기는 더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벼룩이벌레가 빵골 낸 것도 보이고요. 벼룩이벌레 이렇게 아직까지 나방 피해는 없는데, 요 몇 포기는 이제 쌈채소 먹으러 제가 약을 안 쳤거든요. 예, 이렇게 제가 진딧물 이야기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추 외에 다른 것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질문하시면 제가 답글 드리겠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요, 제가 사실 텃밭 몇 포기 안 되는 거 가지고 농사 짓는다고 조금 그 댓글을 좀 제가 보기 좀 불편하도록 적는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일일이 답글은 드리겠지만은 좀 심한 댓글 주시는 분은 제가 죄송하지만은 삭제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분들도 제 댓글을 보시기 때문에 같이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배추에 생기는 진딧물, 그 중에서 무테두리 진딧물의 생활사 어떻게 방지하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 해봤습니다. 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